스타 배용준 씨가 일본에서 또다시 한류 스타로서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이 소신 있는 모습으로 일본 팬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는 배용준 씨의 일본 일정에 와이스타가 함께했는데요. 취재 뒷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현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배용준 씨가 일본에서 두 가지 큰 행사를 치렀죠. 네. 겨울연가 애니메이션 방영과 또 직접 쓴 여행 에세이예요. 한국의 아름다움을 찾아 떠난 여행, 네. 이 출판 기념 행사를 치렀는데요. 네네.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행사 분위기 어땠나요?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단연코 배용준 씨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하지만 직접 배용준 씨의 그 일본 활동상을 그곳에 가서 보지 않는다면 실감하는 게 사실 참 어려운데요. 저도 이번에 역시 직접 배용준 씨하고 동행 취재를 하면서 새삼 자랑스러운 배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본 도쿄돔에서 지난달 29일하고 30일 이틀 동안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네. 도쿄돔이라는 곳 자체가 그 행사의 허가를 받기가 절차상 무척 까다롭고요. 그렇죠. 또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절반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배용준 씨는 이틀 동안 전체 도쿄돔을 모두 허가를 받아서 이벤트를 열 수 있었죠. 첫째 날 행사인 겨울연가 애니메이션 일본 방영 기념 이벤트에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각 지역과 미국 등에서 온 무려 5만여 명의 팬들이 모여서 행사 시작 수시간 전부터 새벽부터 도쿄돔은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첫날 도쿄돔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튿날 배용준 씨의 여행 에세이 출판 기념 이벤트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팬들이 올까 사실 좀 의구심이 들기도 했는데요. 이튿날도 4만 5천 명이 넘는 팬들이 와서 축제의 분위기를 이뤘습니다. 예, 그러면 행사 이틀 동안 거의 10만여 명에 이르는 팬들이 오셨다는 얘기인데요. 네네. 이렇게 티켓 수익도 굉장히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경우 이런 수익 같은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그래요. 배용준 씨의 행사 티켓 같은 경우에는 1인당 8,900엔 정도라고 하고요. 예. 일반적인 한류 스타들의 행사보다는 한 절반 수준의 가격이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배용준 씨를 멀리서라도 보고 싶은 팬들은 의지가 열띠잖아요. 열띤 의지가 이제 암표나 암거래까지 이어지는 부작용이 있을까봐 추첨제를 통해서 티켓을 배분한다고 관계자는 말을 했습니다. 네.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인터넷 티켓 판매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추첨을 한다고 하는데요. 맨 앞자리인 아레나석이나 3층 윗좌석이나 모두 가격은 같아요. 하지만 추첨을 통해서 자리 배분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티켓 당첨자들의 자리가 배치가 이루어진다는 걸 익히 알고 있는 팬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몇 차로 나눠서 추첨을 해도 입장권을 받지 못하는 팬들도 많았는데요. 그 경쟁률만 해도 보통 10대 1 정도라고 하니까 되게 수가 어마어마한 셈이죠. 예. 또 이번 행사의 경우에는 배용준 씨가 이제 소속사 주최로 한 것이 아니라 초청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수익금에 대한 권리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관계자 입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배용준 씨의 팬들처럼 오랜 시간 변치 않고 이렇게 사랑을 꾸준히 보내시는 팬들 참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장수를 하면서 또 최고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 현지 반응이 어땠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네. 배용준 씨가 일본 팬들이 주로 이제 중년 혹은 노년층의 여성들이 많다, 한쪽으로 치우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가서 보니까 어린아이들부터 젊은 여성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좌석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행사 전에 만나서 이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그걸 좋아하는 배용준이 어떤 사람일까 이제 궁금해서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하고 관심 깊게 보다가 더불어 팬이 된 그런 케이스도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배용준 씨는 일본 팬들에게는 스타 이상의 의미였는데요.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자신들의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중년 여성들에게 여성으로서의 마음과 삶의 활력을 되찾아준 고마운 귀인 혹은 신적인 존재로서까지 팬들의 마음속에 배용준 씨는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또 한 여성 팬은 이제 30대 중반이었는데요. 3년 전에 남편을 잃고 힘들던 시절에 배용준 씨의 작품을 받고 그 뒤 자포자기했던 인생을 다잡을 수 있었다면서 제 손을 잡고 울면서 그 이야기를 해서 가슴이 되게 뭉클했었습니다. 일본에서 방송 관계자들을 많이 만나서 배용준 씨에 대한 생각을 지금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인기 유지 비결, 장수 인기 유지 비결이 어떻게 되나 물어봤더니 네네. 진정성으로 일본 팬들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만이 꾸준히 변함없이 보여준 인간미와 진정성은 바로 장수 인기의 원동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아마도 오랜 시간 포스터 배용준은 나오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또 했습니다. 예, 대단한 입지를 확실하게 붙이고 계시네요. 네네. 이 배용준 씨가 또 이번에 일본을 방문하면서 화제가 굉장히 됐던 게 이 일본 총리 부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만났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만나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요.
제가 그 니칸 스포츠 기자하고 인터뷰를 마치자마자 그 총리 부인이 도쿄돔으로 왔어요. 근데 그때 네. 이제 그 출판 기념 이벤트 시작 2시간 전이었는데요. 네네. 그 한 배용준 씨에 대한 그 기대가 컸다는 거를 그만큼 또 이제 알 수가 있죠. 일본의 그 하토야마 총리의 부인 미유키 여사는 겨울 연가를 보고서 배용준 씨의 팬이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움을 찾아 떠난 여행 출판 기념 이벤트에 앞서서 배용준 씨의 대기실을 찾아가서 10여 분간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가 끝나고 나서 배용준 씨는 이제 한국 기자들하고 오붓한 인터뷰 시간을 1시간 동안 이제 가졌는데요. 그 자리에서 미유키 여사와 한일 문화 교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특히 우리의 문화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면서 그 총리 부인이 한국말로 인사를 하기도 하고 중간중간 한국어로 물어볼 때 깜짝 놀랐다고 이제 만남의 후기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네. 출판 이벤트에 이제 한국과 일본의 귀빈들이 대거 참석을 했는데요. 신동빈 한국 방문회 위원장과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일본 관광청 등 한일 양국의 정재계 인사들은 함께 한국 방문회 일본 선포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어로 이렇게 뭔가 물어보셨다는 게 상당히 조금 놀라운 일이네요. 저도 반갑고 놀랐습니다. 네. 배용준 씨가 사실 출판 이전에 조금 이제 국내 기자회견을 앞두고 굉장히 몸이 안 좋다, 폐혈증 초기 증상이다, 이런 식으로 입원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기도 했었어요. 네. 일본 이벤트도 이게 잘 진행될지 못하는 건 아닌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 네. 현재에서 만나보시니까 어떻던가요, 건강 상태는? 네, 이틀 동안 그 이벤트를 하면서 체력적으로 이제 분명히 많이 힘들었을 건 사실인데 네. 그래도 한순간도 그 열정을 잃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이제 환호를 보내는 팬들에게 시종일관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고요. 일일이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여러 아이디어를 직접 내서 1층부터 3층까지 자리에 있는 팬들을 보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최지우 씨와 함께했던 겨울연가 애니메이션 방영기념 이벤트에서 나왔던 그 장면인데요.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겨울연가에 등장하는 눈사람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만든 열기구에 그 타서 3층과 2층에 있는 팬들과 가까이에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팬들이 몇 시간 동안 보내준 박수와 응원에 간혹 배용준 씨는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얼굴은 다소 지친 기색이 엿보였지만 직접 팬들에게 일본어로 엽서를 쓰는 등 노력을 기울여서 꾸준한 사랑을 받는 스타의 자리는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행사 후 이제 배용준 씨하고 만나서 현재 건강 상태를 제가 물어봤어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몸이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어요. 사실 그때 기자회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했을 때부터 사실 못할 줄 알았어요. 못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 지금도 약을 계속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몸이 힘들어요. 열도 조금씩 나고 그래서 좀 힘든 상황이긴 해요. 예, 배용준 씨 건강 빨리 완쾌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 싶은데요. 사실 배용준 씨가 처음에 책을 쓰겠다 이렇게 밝혔을 때 워낙에 또 한류 스타니까 일본 팬들을 겨냥해서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아니냐. 조금 우려의 시선들 또 이제 그런 상업적인 마인드로 출판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조금 안 좋은 목소리들이 있었거든요. 이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또 자연스러운 생각일 수도 있어요. 예. 선입견에 대해서는 분명히 스타다 보니까 있는데 글쎄요, 저도 이제 근데 책을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마 책을 보면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이제 스스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전달하는데 사명감이 있는 것 같다고 한 배용준 씨의 말이 책의 문구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에 이제 고스란히 있는데요. 오치를 배울 때 느꼈던 것들, 또 미륵사지를 다니면서 느꼈던 감상, 김치나 한복 등 우리 것에 대해 이제 감상을 적은 문장력들이 살아있는 게 거의 작가의 경지에 왔다고 할 정도라는 평도 전문가들에게 나올 정도고요. 배용준 씨는 인터뷰를 하면서 또 이 책을 만들기 위해 자료 수집하고 공부했던 시간까지 합치면 1년 반 정도 되는 것 같다고 했는데요. 모든 분야에 나와 있는 책들을 다 사서 일단은 공부를 했지만 그 과정 속에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정보의 정확성을 파악하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구심들을 전문가, 장인들을 만나면서 해소해 갔었다고 이제 후일담을 털어놨는데요. 보통 이제 책이나 논문, 글을 완성하는 것을 여성들의 출산에 비교하기도 하는데 배용준 씨는 이제 이 책을 하는 동안 그 3달 정도는 거의 잠을 못 잤을 정도라고 말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 끝에 완성됐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 한국의 문화 전도사 역할을 해왔던 배용준 씨가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의 멋진 행보 앞으로도 계속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백현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